네, 정적분의 활용에서는요, 아마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넓이를 구하는 부분일 거예요.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문항은 아마도 무조건 한 문항 정도는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여러분, 정적분과 정적분을 이용한 넓이를요, 잘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정적분이라는 것은 자, 여기에 구간이 이렇게 A에서부터 B까지 있다고 해볼게요. A에서부터 B까지의 구간이 있을 때 fx를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y는 fx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 값을 뭐 c라고 놓고 이 값을 d라고 놓으면은요, 정적분이라는 것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보신다면 정적분의 정의에는요,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k는 1부터 n까지 f의 델타 xk의 델타 xk, 이렇게 xk죠. xk의 델타 xk였어요. 즉 이만큼은 뭐가 됩니까? 함수 값이 나와요. 함수 값에다가 어떤 밑변의 길이였죠. 그것을 곱한 다음에 시그마 리미트였습니다.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이 함수 값입니다. 여러분, 함수 값은요, A에서 C를 보면은 여기는 양수예요. 함수 값이. 함수 값이 양수기 때문에 정적분은 뭐가 될까요? 넓이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C에서부터 D까지를 보면 함수 값이 어때요? X축 아래에 있죠. 음수예요. 음수기 때문에 C에서부터 D까지의 넓이가 정적분이 아니라 C에서부터 D까지의 넓이에 뭐를? 마이너스를 붙인 것이 바로 정적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D에서부터 B까지는요, 함수값이 또 양수죠. 그렇기 때문에 정적분을 한 것이나 뭐가 같다? 넓이가 같다라는 겁니다. 즉, 정적분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저번에도 강조를 했듯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호가 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뭐가 있다? 부호. 양과 음이 있습니다. C와 D 사이에서는 음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만 다행인 것은 넓이를 계산한 것을 기준으로 X축 위에 있으면 그냥 넓이가 되고 X축 아래에 있으면 넓이에 뭐를 붙여준 것과 같다? 마이너스를 붙여준 것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신다면 지금부터는 거꾸로 가는 거죠. 정적분을 이용해서 뭐를 구해보고 싶어요? 넓이를 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가면 돼요. C에서부터 D까지 정적분할 수 있죠. 정적분한 거에다가 뭐를 붙여버리면?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뭐가 된다? C와 D 사이의 구간에서의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할 때는 그래서 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X축 위에 있는지 X축 아래에 있는지 누가? 그래프가 X축 위에 있는지 X축 아래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함수의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을 때는 그냥 정적분하면 바로 뭐가 된다? 넓이. 함수의 그래프가 X축 아래에 있으면 정적분한 거 앞에다 뭐를 붙여줘요?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넓이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신다면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교재 같은 데 보면은 표현을 절대값으로 표현을 해 놨습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잘 하시려면 이제 절대값의 정의를 조금 기억을 하면서 이게 왜 절대값으로 표현이 되었는지, 표현 방법은 절대값이지만 사실 계산할 때는 선생님이 아까 알려드린 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 두 가지 표현법과 우리가 실제 계산하는 것에는 약간은 좀 더 편리한 부분이 더 우리가 편리하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표현법 따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문제 푸는 방법 따로 알아두시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함수 fx가 A에서 B까지 해서 연속이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라는 말은 계속 나오죠. 이랬을 때 곡선과 X축 및 두 직선 A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했는데요. 잘 보세요. 곡선 Y는 fx가 있어요. 그리고 X는 A와 X는 B로 B. 그리고 X축이 있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정적분으로 어떻게 표현해 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C에서부터 B까지는 보면은 fx가 어때요? X축 위에 있습니다.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C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계산하면 바로 넓이가 됩니다. 그런데 A에서부터 C까지는요. 그냥 정적분을 해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음수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A에서부터 C까지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A에서부터 C까지의 함수를요. 양수로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양수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X축 위에 있어야 양수가 되겠죠. 즉, 이 그래프를 무슨 대칭? X축 대칭 시켜보는 거예요. X축 대칭 시키면 이렇게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나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어때요? 같아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 A에서부터 C까지 fx예요. 함수가 fx예요. 이걸 뭐 했죠? 방금 x축으로 대칭 이동시켰죠. x축으로 대칭 이동시켰다. y는 fx에서 x축으로 대칭 이동시켰다. x축 대칭시키면 뭐라 그랬어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y를 대입했어요. 그러면 함수의 이름은 y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fx가 되겠죠. 그래서 이 노란 부분의 이름은 y는 마이너스 fx가 되고, 그러면 노란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마이너스 fx라는 함수를 a에서부터 c까지 적분해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우리가 구하려는 넓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꺼번에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잘 보세요. fx라는 거는요.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그냥 fx였죠. 마이너스 fx라는 건 x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예요. 뭐였죠? x축이 기준이 0이었죠. 0보다 클 때는 그냥 fx,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fx. 이거 뭐였어요? 절대값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A에서부터 C까지 절대값 fx, dx로 표현해도 되겠죠. 자, 여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C에서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x축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절대값이 사라진 거고, x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절대값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넓이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A에서부터 C까지 절대값 fx, dx에다가 C에서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윗끝과 이 아래끝이 같죠? 같을 때는 어떻게 쓸 수 있다? A에서부터 바로 B까지 절대값 fx, dx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교재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절대값으로 표현이 되어서 나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요. 거꾸로 가야 돼요. 여러분이 절대값 이렇게 써놓고 문제 풀 수 있어요? 문제 풀 수 없어요. 어려워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래프를 그려서 뭐와 비교를 한다? 항상 x축 위에 있는지 x축 아래에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래프 자체가 x축 어디에 있으면 아래에 있으면 앞에 뭐를 붙여요? 마이너스를 붙여요. 그리고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으면 그냥 fx를 적분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계산할 때 편리하게 하려면요. 이 마이너스는 어디로 갈 수도 있어요. 앞으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그냥 적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틀리지 않게 계산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선생님이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려고 여러분 한번 봤어요. 풀려고 봤더니 어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 C가 경계점이죠. C를 경계점으로 A에서부터 C까지, C에서부터 B까지를 적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찾는 방법은 뭐죠? 함수 fx가 뭐와 만나는? x축과 만나는 점이죠. x축과 만나는 점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방정식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정식을 풀고 하나하나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방법을 아예 선생님이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순서대로 기억을 하고 이 순서에 맞춰서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자,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안 지워지네요. 볼게요.
fx가 인수분해 가능한 경우는 뭐를 해주는 게 가장 좋다? 인수분해를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미분할 때도 이런 인수분해 방법들을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가능한 경우 인수분해를 하고요. 인수분해를 하면 뭐가 생깁니까? fx는 0을 만족하는 x의 값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인수분해를 하면 뭐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요. 그러면 그 값들을 기준으로 뭐를 그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는 여기를 베타라고 해야 되겠죠?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는 양수니까 그냥 적분. 그리고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는 음수니까 적분해서 앞에 뭐를 붙여요? 마이너스를 붙이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곡선이 X축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뭐를 붙이고 마이너스, X축 위에 있는 경우는 그대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십니다.